2026년 한국 바이오 섹터에 정말 중대한 변곡점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격동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에 참고하실 정보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딱 이런 심정이실 거예요. 아니, 반도체는 저렇게 활활 날아가는데 왜 바이오만 이 모양일까? 진짜 지친다. 이런 글들이 SNS에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거의 극에 달했다.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2026년 이 깊고 긴 침체의 터널을 뚫고 바이오 섹터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상황이 바닥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진단부터 해보고요. 거시 환경은 어떤지 순풍과 역풍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 바로 AI와 RNA, 비만 치료제 열풍을 짚어보고 당연히 리스크도 점검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2026년 바이오 투자 전략 플레이북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목처럼 지금이 과연 바닥일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확 식었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다윈이안 리셋,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를 겪고 있는 현재 바이오 시장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은 딱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완전히 상반된 신호 앞에서 혼란스러운 거죠. 한쪽에서는 반도체랑 비교하면 너무 성과가 안 좋다. 이러니 믿을 수가 있나?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곧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정부도 밀어준다는데 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전형적인 기대 반 우려 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바이오 시장이라는 무대를 만들고 있는 힘, 즉 매크로 환경의 순풍과 역풍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숫자 400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걸렸던 평균 시간입니다. 400일.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죠. 이걸 기다리는 기업이나 또 약을 기다리는 환자나 정말 애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40일. 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죠? 정부가 규제 혁신에 나서면서 허가 기간이 이렇게 극적으로 단축된 겁니다. 이건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강력한 순풍이 불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순풍으로는 국가 바이오 혁신 위원회 출범 같은 국내 정책 지원이 있고요. 또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절벽에 부딪히면서 M&A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도 우리에겐 기회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생물보안법 같은 거요. 이게 특정 국가의 바이오 기술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인데 글로벌 사업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불확실성이죠.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바이오 섹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첫 번째 핵심 성장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AI 기술입니다. 이 AI가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AI는요, 신약 개발의 A부터 Z까지 그 전 과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낡은 종이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았다면 이젠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GPS를 장착한 것과 같아요. 수많은 후보 물질 중에서 될성 부른 떡잎을 콕 집어내고 임상시험 설계도 최적화해주고 심지어 성공률까지 예측해주니까 속도와 효율성이 정말 극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제 20년 경험에 비추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AI가 물론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능은 아니거든요. 진짜 핵심은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는 없는 특정 인종에 대한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라던가 수십 년간 쌓아온 독점적인 임상 데이터 같은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게 진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네, 방금 AI가 개발의 속도를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 번째 성장 엔진은 시장의 크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RNA 기술이 비만 치료제 같은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현상,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RNA 3.0 시대가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RNA 기술은 소수의 희귀 질환 환자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만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거대한 시장으로 무대를 옮겨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차트에서 37%라는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RNA 같은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이 바이오 의약품이 전체 제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나 크고 또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정리해보면 AI 융합이나 RNA 기술 확장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자들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도 아주 날카롭게 보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거 과대 포장된 거 아니야? 그러다 임상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공존하는 겁니다. 네, 이제 바이오 투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롤러코스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모든 바이오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와 변동성,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자, 이런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JPMH 컨퍼런스 기대감이 있으니까 미리 좀 들어가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에 먼저 베팅하는 아주 낙관적인 움직임이죠. 하지만 곧바로 이런 신중론이 나옵니다. 에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국룰이지.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너무 위험해. 그쵸? 경험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주가를 뒤쫓는 건 위험하고 오히려 뉴스가 딱 나왔을 때가 매도 시점이라는 격언이 거의 상식처럼 통하죠.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이오,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거라는 믿음은 아주 강해. 근데 당장 내일 주가가 반토막 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바로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충하는 힘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2026년 바이오 섹터라는 거친 바다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바이오 투자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뜬구름 잡는 기술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증명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를 가진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임상 결과는 냉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요. 여기에 국내외 정책 변수까지 잘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임상 실패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수라는 점, 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균형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다 들어보신 지금 여러분은 바이오라는 이 강력한 성장 엔진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다시 장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